군복을 입은 한 청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데, 하지만 다음 역에서 군인들이 더 타야 했기에 민간인들은 모두 내립니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준 듯한 그녀, 민간인들이 모두 내리자 굳게 잠기는 문, 그의 눈에서 공포가 느껴집니다. 기차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도하를 하는 군인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의 상공은 독일군의 곳이었고 뭉쳐있던 그들은 좋은 먹잇감이었죠. 탈영병들은 특별 처형당합니다. 겨우 도하에 성공하지만 이곳은 피가 지천에 깔린 죽음의 도시였죠. 거기에 보급 상황도 매우 열악해 2인 1조로 총이 한 자루만 지급되었죠. 그들은 즉시 전선으로 투입되었고 방어선을 완벽하게 구축한 독일군에게 무라 돌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먹잇감에 불과했죠. 남은 병력은 후퇴하지만 후방의 아군에게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뿐인 이곳에 도주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폭격을 피하다가 전복되고 마는데 다행히 살아남아 분수대로 도망칩니다. 그는 독일군 장교를 발견, 저격하려 하는데 그때 한 병사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죠. 공복은 빠르게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숫자만 늘어나고 말았죠. 하지만 침착하게 위치 파악을 마치고는 폭격 소리에 맞춰 하나하나 저격해 나갑니다. 전부 다 깔끔한 헤드샷이었죠. 그의 신들린 사격 솜씨에 경악하죠. 한편 새로운 장교 후르쇼프가 발견되고 무능한 전임자를 자살시키고 장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지 물어보죠. 다들 틀에 박힌 대답을 할 때 다닐로프가 외칩니다. 그는 사기를 잃은 소련군에게 영웅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그런 영웅을 이미 보았죠. 바로 그 청년 바실리 자이체프였죠. 총환자로 없이 오라돌격때 죽을 뻔한 이름 없는 병사는 순식간에 소련군의 영웅이 되었고 독일군 장성 장교들은 매일같이 죽어나갔죠. 히어로 메이커 둘의 우정도 점점 깊어만 갑니다. 여느 날처럼 독일군을 요리하다가 자신을 존경하는 사샤의 집에 초대됩니다. 사샤의 어머니 또한 그를 열렬히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닐로프도 찾아오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바실레에게 오는 편지에 답장을 써주는데 누군가 들어오자 두 사람 다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타냐, 기차에서의 그녀였죠. 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운명의 장난 같은 삼각관계의 시작이었죠. 한편 독일군은 장교가 날마다 죽어나가자 노련한 저격수 한 명을 파견하는데 백전도장이 코닉 대령이었죠. 그는 백화점에 숨어 소련군을 역저격하기 시작했고 바실리는 그를 사살하죠. 한편 다닐로프는 모스크바 대학생인 타냐를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배치시켜주겠다고 하지만 거절당하죠. 코닉을 사살한 바실리는 그의 인식표를 가지러 가는데 사실 그의 함정이었습니다. 바실리가 자신을 찾아오게 만든 것이었죠. 뒤늦게 이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그의 손바닥 아니었죠. 그때 폭격기가 백화점 쪽으로 향해오고 폭격을 피하려던 전우 루드밀라가 코닉에게 저격당합니다. 바실리를 죽이지 못한 그는 그에 대해 조사하는데 이런 그의 전투화를 닦는 건 다름 아닌 사샤였죠. 한편 바실리는 다닐로프를 만나 코닉이 엄청난 실력에 동료를 둘이나 잃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다닐로, 코닉의 저격사관학교 출신 쿨리코프가 바실리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다닐로프는 바실리에게 다시 용기를 심어주죠. 그리고 스탈린의 사진이 걸린 명예에 초청받지만 바실리에게는 이 모든 건 너무 부담스러울 뿐이었죠. 다음날 쿨리코프와 함께 이동하는 바실리, 거기에 블로디아도 함께 투입되었죠. 바실리는 전화선을 끊어 수리공을 불러내고 쿨리코프는 수리공을 저격하죠. 그리고 건물 잔해 사이를 넘나들며 독일군에게 혼란을 줍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밥을 가지러 가는 볼로디아. 하지만 독일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죠. 코닉은 볼로디아에게 독일군 군복을 입힙니다. 바실리의 위치를 찾기 위한 미끼로 보내기 위해서였죠. 그 사실을 모르는 쿨리코프는 그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쿨리코프는 빈털모로 코닉을 유인하지만 코닉의 손바닥 아니었죠. 미리 대기타는 코닉 대령, 그 사실을 모르는 바실리와 쿨리코프는 건물 잔해를 뛰어넘고 계속되는 코닉의 역저격으로 인한 동료들의 죽음과 그의 압도적인 실력에 멘탈이 나가버린 바실리. 한편 바실리가 계속해서 코닉에게 털리자 다닐로프에게 압박을 주는 흐르쇼프와 바실리 사이에서 그도 상당히 고생 중이었습니다. 겨우 설득에 성공해 후방에 타냐를 배치시키는데 여러 방면으로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겨우 설득해 앉힌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타냐. 독일군의 민간인 학살에 그녀의 부모가 희생됐기 때문이었는데 사정을 듣게 된 바실리는 쿨리코프의 총을 건네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며 고마워하는 타냐. 한편 사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뇌물공세 중인 코닉. 이 전쟁통에서 엄청난 사치품들이었죠. 사샤는 정보를 술술 불어버립니다. 코닉은 사샤의 정보에 의지하고 사샤가 알려준 길목에서 대기하는데 하지만 바실리는 다른 통로를 이용하고
뭔가 이상한 코닉은 파이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파이프가 끝나는 지점을 향해 미리 매복합니다. 바실리는 동료와 코닉이 있을 장소를 향하는데 코닉은 바실리를 궁지로 몰아넣죠. 총에 맞은 동료는 지원을 위해 복귀하고 바실리는 코닉의 저격을 피하느라 총도 놓친 상황이었죠. 코닉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다 공습이 시작되고 둘은 깨진 유리로 서로를 확인하죠. 한편 다닐로프는 여전히 타네를 설득하지만 바실리의 동료가 오자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다닐로프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느끼죠. 타네는 곧장 바실리를 구하러 가고 바실리는 좋은 작전이 생각났죠. 커다란 유리 조각을 찾아서 코닉이 있는 위치에 빛을 반사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실리는 코닉을 저격하죠. 코닉의 부상을 확인하고 미소를 짓는 사샤. 코닉은 바실리에 대해 자세히 묻는데 너무 신난 나머지 바실리의 연애 전선까지도 설명하죠. 코닉은 그제서야 사샤가 소련의 이중첩자인 걸 깨닫습니다. 코닉에게 한방 먹여 파티를 즐기는 소련군들, 그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한 바실리와 타냐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바실리를 바라보는 타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그 와중에 열심히 기사를 쓰는 다닐로. 최근 들어 부쩍 가까워진 둘 사이를 질투 중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날 밤 바실리를 찾아온 타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역사를 치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지옥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숭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죠. 다음날 다닐로프에게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는 바실리. 바실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샤가 코닉에게 정보를 빼오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죠. 어이가 없는 바실리. 사샤가 자리를 비키자 바실리는 격분합니다. You had no right to use him because he believes in you. 바실리를 믿기에 사샤가 자진한 일이라고 설명하죠. 사샤는 바실리를 비밀 통로로 안내하고 대령이 있을 곳을 향해 총을 겨누고 대기하죠. 자신의 훈장 대신 아들의 훈장을 차며 코닉도 결절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죠. 그가 숨을 장소는 사샤의 도움을 얻은 바실리가 저격하는 장소였죠. 하지만 바실리는 조느라 코닉을 놓치고 그 사이 독일군과 소련군이 이곳에서 격돌합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끝난 전투. 누군가가 시체들 사이에서 귀중품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빛나는 조준격을 발견한 코닉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도둑의 방해로 벽에게 실패하죠. 독일군은 바실리의 물품이 발견되자 그가 죽었다고 여기지만 코닉은 믿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인식표와 독소전에서 전사한 아들의 훈장을 반납합니다. 한편 후르쇼프는 바실리가 전사했다는 보고에 그때 놓았는데 다니엘로프의 헛된 희망을 비아냥거리죠. 바실리를 아끼는 노루가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타냐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바실리뿐이었죠. 바실리의 죽음으로 크게 상심한 사샤. 코닉은 바실리가 살아있다며 사샤를 위로하고 사샤에게 자신이 있을 곳을 알려주며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집에서 나가지 말 것을 맹세하게 하죠. 맹세하는 사샤. 사실 사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죠. 코닉의 말대로 잠꾸러기 바실리는 돌아왔고 자신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코닉이 기다리고 있을 곳을 알려주죠. 바실리는 지체 없이 코닉에게 향합니다. 코닉이 발견한 건 타냐였죠. 극적으로 만난 둘. 사샤가 목숨을 걸고 알려준 이곳에서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니엘로프. 질투와 분노만이 남았죠. 한편 바실리의 생활이 싱글벙글하던 사샤는 Good morning, Sasha. 코닉에게 끌려갑니다. You've done a very brave thing. You've chosen your camp. I respect that. It isn't my camp. 서로가 군인이고 적이기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거라 믿는다며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기차에서 처음 만난 날을 회상하며 사랑 노름을 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한 타냐. 바로 교수형에 처해진 사샤였습니다. 격분한 타냐를 말리는 바실리. I'll get his rifle for you, I promised. 전투는 더욱 격해지고 타냐는 다닐로프를 찾습니다. 바로 사샤의 어머니를 대피시키기 위해서였죠. This is my Sasha's home. I can't leave. 차마 사샤의 죽음을 전할 수 없던 나머지 거짓말을 합니다. He's gone over to the Germans. He's betrayed his country. 그렇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곧바로 회단길에 오르고 정신없이 달리던 그때 그 사이로 폭탄이 떨어지고 겨우 몸을 일으키는데 그녀가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크게 슬퍼하죠.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포기하려 했으나 그녀의 간곡한 애원의 후방으로 후송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사샤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한편 다닐로프는 바실리의 저격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지만 위원자와 빈곤한 자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고 그것은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강한 회의감을 보입니다. Daniel isn't coming back. She's dead, Vasily. I want to help you, Vasily.
그리고 다넬로프는 자신을 희생해 호닉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호닉의 조준경에는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 보였고 한참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자 그는 바실리의 위치로 다가가는데 드디어 승리했다는 확신이 가득 찬 그 순간 어디선가 자신을 겨루는 총구를 느끼죠. 호닉을 기다리던 바실리였습니다. 호닉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수많은 동료를 사살한 호닉을 그 어릴 때보다 분노하며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의 카구파를 빼앗아 다닐로프의 품에 넣어주죠. 그의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뒤 소련 최대 격전지에서 승자는 소련군이었습니다. 수많은 독일군이 포로가 되었죠. 스탈린그라드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선에서 탄해도 돌아왔죠.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승전 소식과 함께 저 멀리 익숙한 남자를 발견하고 바실리도 그녀를 찾아내죠. 수많은 부상자 사이로 바실리에게는 한야만 보일 뿐이었죠. 전쟁의 상처를 돌봐줄 수 있는 것 이제 둘뿐인 걸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독소전은 이제 전환점을 맞은 것 뿐이지만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맛있게 리뷰하는 남자 우이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는 쌍자크 아노 감독, 주드로, 레이첼 바이스, 조리프 파인스, 에드 해리스 주연의 2001년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독소전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여기서 에너미 앳 더 게이트란 수비군이 크게 불리한 상황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되는 관용어구로 영화의 배경과 잘 맞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를 안 본 사람들도 분수대 저격신을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또한 영화 역사상 가장 조용한 야스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상당히 짧은 편이죠. 토끼, 아니 늑대를 사냥하던 목동 출신 바실리가 뛰어난 저격 솜씨로 소련군의 영웅이 되고 압도적인 적의 저격수를 마침내 저격하며 소련군의 승리와 바실리 개인에게는 동료들의 복수와 사랑을 쟁취하게 되죠. 현대전의 저격전이 아닌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독일군과 소련군의 저격전이 굉장히 인상이 깊은 영화였습니다. 에드 해리스 배우의 군복발에 감탄도 하고 사랑의 정신이 팔려 사샤를 죽음에 이르게 하던 장면 정말 화가 나기도 했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있을 더 재미난 영화 리뷰를 놓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리뷰를 빠르고 편하게 무비 이치